안녕하십니까. 이교의 정치 때리기입니다. 오늘 사전투표 다들 하셨습니까? 화나지 않으셨습니까? 비례대표 투표지가 이렇게 길어요. 이렇게 깁니다. 이걸 들어가서 찍고 그러면 이 꼬리가 뒤에 그 천에, 가리는 천에 꼬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.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? 이것 때문에 수개표를 해야 된다. 물론 수개표를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선거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뭐 말끔히 씻기기 때문에 좋은데 저기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? 야, 참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? 딱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.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별의 별 무슨 당이 몇 개입니까? 한 50개 가까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57cm인가?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? 참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? 코미디? 자, 이건 그렇고. 그런데 이것도 잘해야지. 이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는 것도 힘들어요. 두꺼워져요. 넣을 때도. 하여튼 참 이번 총선은 코미디입니다. 코미디에 말썽에 막말에 비상식에 다 겹쳤습니다.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. 하나는 김준혁 씨 말입니다. 경기 수원정인데요.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씨가 뭐 어디 한신대 교수라고 왔는데 이 사람이요. 이번에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았는데 이 사람 한 말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.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더라고. 오늘도 새로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. 이 사람이 그 중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 여성 파워거든요. 그 중에서도 이화여대 공동체의 파워는 상당히 세요. 여성 엘리트 중에 또 여성 엘리트 말고 우리나라 엘리트 중에 그 부인들이 여성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이화여대 공동체로 완전히 벌집 쑤시듯이 쑤셔 나가지고 지금 이화여대가 성명서도 내고 사퇴하라 하고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근데 김준혁 그 후보로 그냥 끝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가라앉는데 그 조상우라는 변호사가 있대요. 이 사람 변호사인지 뭔지는 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아니다. 김준혁 후보가 얘기한 것은 역사학자로서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. 아니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? 당신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죠. 김환란 여사가 이 대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야 이거 말을 올리기도 좀 못한데 성상납시켰다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조상우라는 사람이 그게 사실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. 또 오늘. 그러니까 또 좀 누구를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불을 붙였습니다. 민주당이 도대체가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도대체 여기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개항을 거기에 지금 원희룡 후보한테 지금 막 추격당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걸 단속을 못하는 건가요? 와, 참 나는 진짜 이거 하여튼 조상호 씨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. 뭐 국민의힘은 조상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. 김준혁 씨도 지금 여성단체 뭐 여성단체 여러 곳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화여대 공동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. 이건 역사적 사실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이 상식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. 김준혁 후보 잘못 건드렸어요. 그런데 이 양반이 막말, 특히 여성에 대한 막말을 아주 당부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. 고종에 대한 그 막말도 있었잖아요. 고종 황제에 대한 여러 평가는 뭐 많이 갈립니다, 사실. 그런데 고종 황제가 와, 이건 진짜 이거 여자를 좋아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.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야, 이거 더더욱 또 이게 정말 이거 입에 담기가 힘든데 조선시대 연산군 있잖아요. 연산군이 와 S 뭐 핑 이런 걸 즐겼다는 거예요.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?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뭐 서울 동대문 어디 돌아다니면서 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? 김준혁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. 도대체가 아니 그 사람
머리통은 온통 그런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꽉 찬 거 아니냐. 왜 말만 꺼냈다면 그런 얘기냐. 저 민주당은 야, 이게 김준혁 사태는 이게 가만 놔두면 이거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님 이거 결단 내리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양문석 씨, 양문석 경기 안산가 그 양반은 지금 너무너무 얌체 짓을 했고 비상식적인 일을 했어요. 아니 그 당시에 그 사람이 11억 원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대출을 옥죄했는지 아십니까? 이 권력층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뒷구멍으로 해서는 뭐 어디 여기 이제 알아보다가 급기야 새마을금고까지 가가지고 편법 불법 대출이죠. 불법 대출. 새마을금고에서 발표도 하고 금감원에서도 그 불법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하여튼 그 두 사람은 빨리 사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. 두 사람 지키려다가 두 석을 지키려다가 20석이 날아가요.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. 그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요? MBC 100분 토론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유시민, 지금은 뭐 그 사람 직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. 유시민 씨가 충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짤이 많이 지금 인터넷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? 저도 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. 제가 왜 여기에 또 관심을 좀 갖게 되냐면 사실은 김진 의원이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했었냐면 민주당의 도덕관념, 민주당의 모렴치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. 누구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지금 종로에 국민의힘의 최재형 후보랑 대결하는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 있잖아요. 그 곽상원 후보의 모렴치, 뭐 파렴치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렴치를 지적하려고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. 곽상원이라는 분이 이번에 그 종로로 나왔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뭐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거든요. 근데 100분 토론에서 김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곽상원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의 이제 이 남편인데 노정현 씨가 이 노무현 대통령 재직 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인인 사업가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뭐 작고했죠. 그분으로부터 대통령 재직 시에 140만 불을 받아서 노정현 씨 이 집을 사줘요. 거기가 어디냐면 뉴욕 맨하탄 건너편 뉴저지에 그 맨하탄 그 고층 빌딩이 쫙 이렇게 보이는 고급 빌라를 사줍니다.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. 근데 이 돈이 부정한 돈입니다. 당연히 부정한 돈이에요. 왜냐하면 뭐 지인한테 그거 받을 수 있지 않느냐.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 박연차 회장한테 베트남 사업이라든가 해외 사업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요. 결국은 대가가 있는 돈이거든요.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어서 따질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명확히 대가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서거를 했잖아요. 봉오이 바위에서 서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던 것을 그 해당자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게 마무리됐어요. 근데 이 중수부의 수사가 지금 영구 보존으로 남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수사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재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김진 그 전 논설위원하고 유시민 씨가 그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씨가 그런 겁니다. 아니 그건 사실관계를 따져야 된다. 그리고 그건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온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고 또 이게 자세히 알려진 게 뭐냐면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인규 씨인데 이인규 씨가 작년 3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뇌물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작년
2023년 2월 20일 다 끝났어. 휴가 맞소됐어요. 그래서 이분이 맞소됐기 때문에 3월 달에, 작년 3월 달에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을, 회고록을 냈거든요. 그 책에 자세히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고, 다만 이제 재판까지 간 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김진 전 논설위원이 그 자리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, 아니 그렇게 140만 불의 부정한 돈을 받은 집에서 혹시 노정현 씨랑 부부니까 그 집에서 산 거 아니냐, 부정한 돈에 수혜를 입은 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그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아니 제 생각에도 곽상원 씨가 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? 지금 그 140만 불은 추징이 안 됐어요. 그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500만 불, 그 500만 불이 아마 그 사업장으로 별도로 받은 거였거든요. 총 640만 불. 지금 돈으로 한 80억 정도 될 겁니다. 지금 우리 돈으로. 한 80억 되는 돈이 지금 추징도 안 되고 그냥 엉거주춤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돈이, 그러니까 권한숙 씨가 주로 이제 이 돈을 받는데 관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, 권한숙 씨는 그걸 알겠죠.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. 그리고 그 관계자들을 알지 않겠습니까? 이런 뻔뻔스러움, 이것을 김진 전 논설위원이 거기서 주장한 거예요.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. 근데 저는 그 짤을 잠깐 보니까 유시민 씨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. 어떡하냐? 그 얘기는 뭐 우리가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 산으로 간다.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그 주제는 아니었을 겁니다. 사실관계를 따져야 된다.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제가 보기에 좌파들은요 사실이 약해요. 사실을 얘기하면 변주고 울리면서 빠져나갑니다. 보수는 뭡니까? 자유우파는 사실에 입각합니다. 그리고 책임에 민감해요.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무라이처럼 내 목을 내놓겠다 하는 것이 투사의 자유주의자의 본분이에요. 그게 바로 본래 자세예요. 그런데 좌파는 핑계를 남한테 다 돌립니다. 다 좋은 얘기를 다 합니다. 하지만 책임을 안 져요. 그리고 양심을 속입니다. 그래서 저는 곽상원 씨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.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. 그리고 곽상원 씨도 염치가 있다면 종로 구민들한테, 종로 구민들 이 얘기 많이 모를 겁니다. 솔직히 사과를 하고 내가 부정한 돈에 뇌물의 수혜를 입었다 안 입었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. 그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. 오늘은 김준혁 경기 수원정 그 후보,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옹호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의 또 다른 또 망언, 그리고 곽상원 씨의 아주 모렴치,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